다음 여름에 주먹만한 크기의 마늘을 수확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텃밭 농사의 주요 시즌이 수확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가장 향기롭고 큼지막한 마늘 수확을 위한 초석은 바로 9월에 다져집니다. 오늘은 월동마늘 심기의 모든 비법을 파헤쳐 볼 겁니다. 마늘 쪽 고르기부터 밭에 덮어줄 겨울 이불까지 말이죠. 심지어 베테랑 농부들도 쉬쉬하는 몇 가지 비법들까지 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 비법들이 여러분의 마늘 재배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우선 월동마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월동마늘은 단순히 품종이 아닙니다. 겨울의 추운 기운을 겪으며 단단해지고 힘을 비축해야 하는 진정한 싸움꾼이죠. 서리가 내려야만 비로소 성장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크고 알찬 마늘을 만들어냅니다. 가을 파종을 놓치면 이런 결과는 절대 기대할 수 없죠. 자, 그럼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월동 마늘은 언제 심어야 할까 하는 거죠. 저희 영상 제목은 9월, 마늘 심는 시기라고 정했지만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입니다. 9월은 중부지방에서 마늘을 심기에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날씨는 워낙 변덕스러워서 매년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무작정 달력만 보고 심는 건 피해야 할 첫 번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날씨든 상관없이 늘 통하는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월동 마늘은 땅이 얼기 시작하고 기온이 영하로 안정적으로 떨어지기 3, 4주 전에 심어야 합니다. 단순히 살얼음이 맺히는 첫 서리가 아니라 땅이 깊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왜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늘의 생장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3, 4주 동안 마늘 쪽은 가장 중요한 일, 바로 뿌리를 내리는 것을 해냅니다. 땅에 단단히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 월동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지상으로 푸른 싹을 틔우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완벽한 겁니다. 그럼 너무 일찍, 예를 들어 8월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은 뿌리뿐만 아니라 싹까지 틔웁니다. 연약한 푸른 싹이 땅 위로 돋아났다가 첫 강추위에 무참히 얼어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늘 구근이 약해져서 살아남더라도 봄에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럼 너무 늦게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 쪽은 뿌리 내릴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약해진 채로 겨울을 나게 되고 결국 얼어붙은 땅 속에서 썩거나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장기 일기예보를 참고하세요. 남부지방에 계시다면 10월, 심지어 11월 초가적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북부 지역에서는 9월 상반기에 이미 심기를 마쳐야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기준은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창밖의 기온과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예보입니다. 마늘이 뿌리는 내리되 싹은 틔우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마늘 심는 시기의 핵심 비결입니다. 이제 심을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시기는 정했지만 과연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파는 마늘을 사면 되지 않을까? 크고 예쁘고 하얗고 굳이 다른 것을 찾아야 하나? 잠깐, 이건 여러분의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사실 마트 마늘은 상품일 뿐 씨앗이 아닙니다. 이 마늘의 주된 목적은 진열대에서 최대한 오래 보관되고 싹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종 생장 억제제와 같은 특수약품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말 그대로 마늘의 생명력을 억제합니다. 이런 마늘 쪽을 심으면
아마도 싹이 트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저 땅 속에서 서서히 썩어버릴 뿐이죠. 게다가 어떤 품종의 마늘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흔하게 월동용이 아닌 봄마늘일 경우가 많아 심어도 겨울에 얼어 죽기 십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마늘은 잠복해 있는 병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여러분은 이를 기쁘게도 밭의 흙으로 옮기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규칙입니다. 마트 마늘은 과감히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가을 심기월동에 적합한 특별하고 건강한 종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종묘상이나 시장에 믿을 수 있는 농부에게서 또는 풍성한 수확을 자랑하는 이웃 농가에서 구해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겨울을 잘 이겨내고 훌륭한 수확을 안겨줄 올바른 품종을 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찾던 마늘이 바로 이거군요.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모든 월동 마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대가 올라오는 마늘과 대가 올라오지 않는 마늘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대가 올라오는 마늘은 여름에 꽃대가 자라나 끝에 주와 씨앗 역할을 하는 작은 마늘과 달리는 종류를 말합니다. 이 마늘은 보통 머리가 더 크고 단단한 심을 중심으로 마늘 쪽이 한 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 올라오지 않는 마늘은 이름처럼 꽃대가 생기지 않으며 마늘 쪽이 더 작고 나선형으로 여러 겹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는 보통 저장성이 더 좋습니다. 특히 거대한 마늘을 얻고 싶다면 대가 올라오는 품종을 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마늘을 심을지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단계인 심마늘 선별입니다. 마늘 한 통을 낱개로 쪼개는 작업은 절대로 미리 하지 말고 심는 바로 그날 해야 합니다. 만약 일주일 전에 미리 쪼개두면 뿌리가 자라나는 밑동 발뒤꿈치처럼 생긴 부분, 이 말라버려 뿌리 내림이 훨씬 나빠집니다. 자, 이제 마늘통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엄격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직 최고만을 원합니다. 즉, 가장 바깥쪽에 있는 크고 단단하며 꽉 찬 마늘 쪽을 골라야 합니다. 각각의 마늘 쪽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흠집이나 곰팡이 흔적, 찌그러진 곳이 없어야 합니다. 껍질은 온전하고 손상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에 마늘통 가운데 있는 작고 볼품없는 마늘 쪽들은 가차없이 먹을 것으로 따로 빼두세요.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작은 마늘 쪽에서는 절대 큰 마늘통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목표는 양이 아니라 오직 씨마늘의 품질입니다. 자, 이제 완벽한 마늘 쪽을 골랐습니다. 다음은 텃밭 농부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기 전에 마늘을 물에 담가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라고 주장하죠.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은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담그기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매우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독감 시즌 전에 예방접종을 맞는 것과 같아요. 안 해도 괜찮지만 하면 왠지 모르게 더 안심이 되죠. 심기 전 처리의 주된 목적은 바로 소독입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마늘 쪽이라도 표면에는 곰팡이 포자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가을 흙에 들어가면 이 병균들이 활발히 번식하며 우리의 소중한 수확을 망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늘에게 특별한 스파를 선물할 겁니다. 복잡하고 비싼 약품은 필요 없습니다. 검증되고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약하고 연분홍빛을 띠는 과망간산칼륨 용액입니다. 여기에 마늘 쪽을 20-30분간 담급니다.
두 번째는 좀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피토스포린 같은 생물 살균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설명서대로 희석하여 마늘을 30분 동안 담가둡니다. 세 번째 민간요법은 소금물입니다. 물 1리터에 소금 한 큰술을 넣은 소금물이죠. 이 소금물 목욕도 소독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담근 후에는 마늘 쪽이 축축하지 않도록 살짝 말린 후 바로 심기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간단하고 빠른 절차는 많은 질병으로부터 마늘을 보호하는 보험이자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보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씨앗 종구. 준비가 끝났으니 텃밭에 마늘을 위한 최고의 명당을 찾아볼까요? 마늘은 햇볕을 정말 좋아하는 남쪽에서 온 식물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가장 밝고 탁 트이며 햇볕을 잘 받아 따뜻해지는 곳에 밭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울타리, 나무, 건물 그림자가 지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봄과 여름에 햇볕을 많이 받을수록 마늘 알은 더 크고 달콤해질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지형입니다. 마늘은 물이 고이는 것을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봄철이나 비가 온 뒤 심어둔 자리에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마늘 뿌리가 숨쉬지 못하고 썩어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늪지에서는 절대로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평평하거나 약간 높은 곳입니다. 만약 텃밭 전체가 낮은 지대에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마늘을 위해 위주의 이맘소를 높이로 흙을 도두어 밭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이 물에 잠기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은 바로 돌려짓기, 즉 앞 작물입니다. 절대 명심하세요. 절대로 양파, 감자 또는 마늘을 심었던 자리에 다시 마늘을 심지 마세요. 이 작물들은 마늘과 공통된 병충해를 가지고 있어서 토양에 축적되었다가 새로 심은 마늘에 해를 입힐 것입니다. 또한 이 작물들은 같은 종류의 영양분을 흙에서 많이 흡수하여 땅을 척박하게 만듭니다. 마늘의 이상적인 앞작물은 밥과 채소, 오이, 호박, 주키니, 콩과 식물, 완두콩, 강낭콩, 양배추 또는 녹비 작물입니다. 이 작물들 뒤에 심으면 흙이 부드럽고 비옥하며 마늘 병원균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올바른 장소 선택은 이미 성공의 절반입니다. 드디어 완벽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마늘을 위해 푹신한 황금 침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흙 속에서 마늘은 앞으로 8, 9개월을 보내게 될 테니까요. 마늘이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느냐에 따라 수확량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땅이 충분히 가라앉을 시간을 주려면 심기 최소 2주 전부터 밭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땅을 깊게 파는 것입니다. 마늘은 뿌리를 꽤 깊이 내리기 때문에 삼날 전체가 들어갈 정도로 약 25, 30cm 깊이로 파야 합니다. 땅을 파는 동안 모든 잡초와 그 뿌리, 그리고 돌멩이들을 꼼꼼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흙을 최대한 부드럽고 가볍고 통기성이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은 물구덩이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산성 토양도 싫어하죠. 산성 토양에서는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져 병에 더 잘 걸리고 마늘 알도 작아집니다. 마늘에게 가장 이상적인 산성도는 중성입니다. 만약 밭의 흙이 산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산성화를 중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땅을 팔 때 돌로마이트 석회 가루, 소석회 또는 나무재를 넣어줍니다. 만약 비가 온 뒤 돌처럼 단단해지는 무거운 점토질 흙이라면 반드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땅을 팔 때 모래, 이탄
또는 잘 썩은 퇴비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흙의 구조가 개선되어 뿌리가 자라기 좋도록 더욱 통기성 있고 가벼워집니다. 기억하세요. 흙을 준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공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고 통기성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밭에 영양을 적절히 공급해 줄 때입니다. 가을철 밭에 거름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늘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겨울을 성공적으로 나는 데 필요한 힘을 바로 이 영양분에서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을 마늘에 필요한 영양분은 봄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가을에 밭을 갈면서 생분뇨나 요소, 암모니아, 질산염 같은 질소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질소는 푸른 잎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가을에 질소를 주면 마늘이 때 아닌 시기에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푸른 잎들이 땅 밖으로 나와 서리에 맞아 죽게 되죠. 식물은 헛되이 힘을 소진하고 약해진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가을에는 절대로 질소를 주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 마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을철 마늘의 주요 목표는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다른 두 가지 주요 영양소인 인산과 칼륨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들을 밭에 넣어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과인산 비료와 황산 칼륨입니다. 밭을 갈기 전에 밭 표면에 각각 제곱미터당 약 한 큰술씩 뿌리고 흙 속에 섞어줍니다. 인산은 느리게 작용하는 비료로 가을과 겨울 내내 뿌리에 의해 서서히 흡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륨은 식물의 내한성을 높여줍니다. 화학 비료 외에도 잘 썩은 퇴비나 부엽토를 넣어주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제곱미터당 약 한 양동이 정도가 좋습니다. 이것은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의 밭에 영양분을 충분히 주는 것은 다가올 수확량을 위한 완벽한 영양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베테랑 텃밭 가꾸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비밀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평범한 나무재입니다. 이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늘에게 나무재는 건강과 비옥함의 진정한 묘약과도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자연이 직접 만든 종합 비료이자 토양 계량제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만능 재료입니다. 첫째, 나무재는 칼륨, 인,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붕소, 망간 등 수많은 미량 원소들의 귀중한 보고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성분들은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가을에 재를 넣어주면 마늘이 더 잘 뿌리 내리고 면역력과 내한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무재는 훌륭한 천연산도 조절제입니다. 만약 밭의 토양이 산성이라면 재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pH 수치를 정상화하여 마늘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석회와 달리 재는 더 빠르게 작용하며 추가적인 영양분까지 공급해줍니다. 셋째, 나무재는 살균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의 병원성 곰팡이와 박테리아의 번식에 불리한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이로써 다양한 부패병과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밭을 갈기 전에 마른 재를 밭 표면에 흩뿌려 주세요. 대략 1제곱미터당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니면 심을 때 각 구멍에 재를 한 꼬집씩 직접 넣고 흙과 잘 섞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마늘에게 긴 겨울 내내 추가적인 보호와 영양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밭도 잘 일구었고 마늘 쪽들도 심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 심는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특히 마늘을 심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깊이입니다. 이 깊이를 잘못 맞추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눈이 없는 매서운 겨울철 한패 마늘 쪽이 얼어 죽거나 기온 변화로 인해 땅 위로 솟아오르는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깊게 심으면 봄의 싹이 땅 위로 올라오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싹이 늦게 트고 연약해지며 나중에 수확하는 마늘 알도 작게 맺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깊이는 얼마일까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기발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마늘 쪽 3배의 높이 규칙입니다. 심는 깊이는 마늘 쪽 자체 높이의 3배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다시 말해, 마늘 쪽을 심었을 때 그 위로 마늘 쪽 높이의 2배 정도 되는 흙이 덮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품질 좋은 씨 마늘 쪽의 평균 높이가 대략 2-3cm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3배를 곱하여 심는 깊이는 6.9cm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늘 심기의 황금 표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흙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조절은 필요합니다. 가볍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 모래흙의 경우 겨울철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 10cm까지 조금 더 깊게 심어도 좋습니다. 반대로 무겁고 단단한 점질토 찰흙에서는 싹이 쉽게 땅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5-9cm 정도로 조금 얕게 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8cm 깊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마늘 심는 깊이 때문에 실패할 일은 없을 겁니다. 깊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개인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마늘은 독립적인 작물이라 좁은 공간을 싫어합니다. 크고 충실한 마늘 구근을 키우려면 각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마늘 쪽을 너무 가깝게 심으면 서로 햇빛, 물, 그리고 영양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결국 크고 풍성한 마늘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덜 자란 마늘들로 가득 찬 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각 식물에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심기 방식이 있습니다. 한 줄에서 이웃하는 마늘 쪽 사이의 간격은 최소 10cm, 가능하다면 15cm 정도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마늘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줄 사이의 간격, 즉 이랑 너비 또한 중요합니다. 이 간격은 더 넓게 약 22에 250mm 정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여유 공간이 필요할까요? 첫째, 이는 뿌리가 넓게 퍼져 충분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보장합니다. 둘째, 식물에 충분한 통풍과 햇빛을 제공하여 곰팡이병 같은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셋째, 이랑 사이가 넓으면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봄과 여름에 흙을 부드럽게 하거나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줄 때 식물 자체를 손상시킬 위험 없이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아끼려 심는 간격을 좁히지 마세요. 텃밭 가꾸기에서는 이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각 식물에 더 많은 제곱미터를 할애할수록 식물은 그만큼 풍성한 수확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초보자들이 의외로 간과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마늘 쪽을 심을 구멍에 어떻게 정확히 놓아야 할지입니다. 그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에 빠르고 건강한 성장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각 마늘 쪽에는 위와 아래가 있습니다.
아래는 밑동이라고 불리는데 어미 마늘에 붙어 있던 납작하고 약간 거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밑동에서 뿌리가 돋아나죠. 위는 뾰족한 끝부분으로 여기서 초록색 싹이 올라올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늘 쪽을 밑동이 아래로, 뾰족한 끝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정확히 수직으로 심는 것입니다. 만약 마늘 쪽을 옆으로 눕히거나 더 심하게는 거꾸로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마늘은 워낙 영리하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 뿌리가 어디로 자라야 할지, 싹은 어디로 돋아나야 할지 스스로 알아낼 거예요. 하지만 땅속에서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데 귀한 시간과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싹은 햇볕을 찾아 땅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구부러져야 하죠. 결국 싹은 늦게 올라오고 약하고 휘어진 모습으로 자랄 겁니다. 땅속에서 이런 묘기에 쓴 모든 에너지는 더 크고 튼실한 마늘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땅에 적당한 깊이의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마늘 쪽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놓은 다음 흙으로 살살 덮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조언. 절대로 마늘 쪽을 힘주어 땅에 밀어넣거나 비틀어 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섬세한 밑동이 손상될 수 있고 그 아래 흙이 단단해져 뿌리가 자라기 어려워집니다. 미리 준비된 구멍에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봄철 성장의 힘과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 심기는 마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작업은 다 끝났으니 마음 편히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겠다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늘을 겨울 동안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멀칭이라고 부릅니다. 멀칭이란 밭 표면에 유기물을 덮어주는 보호층을 말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이 오거나 눈이 적게 내리는 지역에서는 겨울 마늘에게 멀칭은 단순히 권장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왜 멀칭이 필요할까요? 첫째, 멀칭은 마늘을 위한 겨울 이불 역할을 합니다. 멀칭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하고 강한 추위 속에서 흙이 깊이 얼어붙는 것과 얼음층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덮어두면 마늘 쪽은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둘째, 멀칭은 눈을 아주 잘 가두어 줍니다. 아시다시피 눈은 모든 겨울 작물에게 최고의 덮개입니다. 밭에 눈이 쌓이는 두께가 두꺼울수록 마늘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셋째, 봄이 되면 멀칭은 우리에게 또 다른 큰 도움을 줍니다. 눈이 녹은 후 흙 속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는 것을 막고 흙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첫 번째 잡초가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 부숙되면 추가적인 유기질 비료가 되어줍니다. 어떤 재료를 멀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선택지는 아주 다양합니다. 건강한 나무의 마른 낙엽, 피트모스, 이탄, 잘 부숙된 퇴비나 부엽토, 집, 볏짚, 씨앗 없는 깎은 풀, 침엽수, 낙엽 등이 있습니다. 멀칭층은 5에서 10cm 정도로 충분히 두껍게 만들어야 합니다. 밭을 덮는 시기는 마늘 심자마자가 아니라 첫 서리가 꾸준히 내리기 시작할 때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쥐들이 따뜻한 멀칭 속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겨울철 덮개는 심어둔 마늘이 100% 성공적으로 겨울을 나고 봄에 일제히 싹을 틔울 것이라는 보증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놀라운 순간이 있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아니라 바로 지금 가을에 시작되어 눈 아래 겨울을 나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동안 땅속에서는 각 마늘 쪽이 저온 경화, 즉 층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겨울 스파 월동 과정 없이는 크고 알찬 마늘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마늘 쪽을 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생화학적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을에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이죠. 봄에는 그저 자연이 거대한 수확을 이룰 수 있도록 약간만 도와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적절한 시기, 엄선된 마늘 쪽,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흙, 올바른 깊이, 그리고 겨울을 위한 멀칭 이불. 이 5가지가 크고 건강한 월동 마늘의 미래 수확량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 간단한 규칙들을 따른다면 분명 자랑스러워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팁들이 여러분께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마늘을 위한 봄철 관리 비법도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만의 월동 마늘 심기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번에 처음으로 마늘을 심을 계획이신가요? 여러분만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